외형은 어떻게 보면 정상처럼 보이는데 근육은 부족하고 오히려 체지방은 과잉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냐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이제 생성이 에너지 생성을 못 하니까 에너지를 잘 만드는 몸으로 이제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식사라든지 운동, 수면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런 분들은 사실 에너지 생성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냐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잘 못 만들기 때문에 피곤하죠. 에너지가 딸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밥을 먹고 나면 졸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위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고 이 소화를 시키는데 많은 혈액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에너지 기능이 떨어지면, 위를 이 소화를 시키는 기능이 떨어지면 이 뇌에 있는 혈액이 사실은 지원을 가는 겁니다. 지원 사격을 해주고 위가 소화가 완전히 되고 이제 음식이 소화가 되면 다시 이제 머리로 복귀가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위기능이 약한 사람은 빨리 이제 혈액이 이 뇌 쪽으로 원대 복귀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졸리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또 물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불량도 있고, 또 손발도 평소에 좀 차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딸리니까 손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족 냉증, 이제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건데요. 바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잘 못 만드는 그런 몸이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그러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 이제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위기능이 타고날 때도 약하고 또 관리를 잘못해서 위기능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막 단순하게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 몸의 에너지 생성에 맞는 같은 생활법과 또 음식 같은, 먹더라도 음식의 종류라든지 선택을 잘 해줘야지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해결책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건강, 그러나 내장 지방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사실은 크게 비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외모는 이제 정상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와서 진맥을 해보고, 또 요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체성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외형은 어떻게 보면 정상처럼 보이는데 근육은 부족하고 오히려 체지방은 과잉된 이제 그런 형태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도 팔다리는 갈면서 이제 배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마른 복부 비만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부들은 그 본인의 몸은 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부의 지방을 빼야 되겠다고 식사량을 막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식사량을 줄여서 내가 복부의 지방을 빼야지라고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다 실패하죠. 그 왜 실패하느냐 하면 사실은 몸에 전체적인 에너지를 부족해서 그 부족한 에너지를 저장을 하려고 복부에다가 지방을 축적하는 건데, 이걸 이제 에너지를 더 음식을 줄이고 더 그 에너지 생성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이제 위기 상황을 느끼게 되는 거죠. 복부에 이제 더 지방을 축적해야 되겠다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함부로 식사량을 줄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마른 복부 비만의 사람들이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개선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이제 대부분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선생님, 저 고기도 안 먹고 특별히 많이 먹지도 않은데 얼마 전에 종합 검진을 했는데 고지혈증이 나와서 지금 고지혈증을 약을 먹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평소에 에너지가 딸리고 잘 못 먹고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근육이 부족하면 골다공증도 오고요. 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뇌에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대사 질환의 어떤 위험성 같은 게 이제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한 다이어트라는 것은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몸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개선해야지만이 복부 지방을 줄일 수가 있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생성 저하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에너지 생성을 못 하니까 에너지를 잘 만드는 몸으로 이제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식사라든지 운동, 수면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식사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분들은 절대 밀가루와 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첫째입니다. 다른 거는 뭐 그거 하시더라도 밀가루를 줄이고 찬 음식만 피해도 이 사람은 에너지를 훨씬 더 몸에 쓸데없이 뺏기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밀가루는 그 속에 이제 글루텐이라는 또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그 성분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찬 거, 뭐 탄산음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냉장고에 찬 과일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먹게 되면
우리가 찬물을 먹든 찬 걸 먹게 되면 이게 몸에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쓰면서 그걸 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이걸 데우면서 많은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도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찬 거는 무조건 피하라. 과일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지 말고 실온에 좀 뒀다가 드시거나 익혀서 먹거나 아니면은 뭐 또 구워서 먹을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드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탄산음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탄산음료 드시지 마라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선생님, 저는 당 들어가 있는 탄산이 아니고요. 그냥 탄산만 들어가 있는 탄산수는 괜찮지 않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들어간 당분이 들어간 탄산음료나 마찬가지입니다. 탄산수도요, 당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차지 않으면 탄산이 그 물속에 뭐랄까 저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소화가 안 되면 이런 걸 찾는 분이 있거든요. 탄산을 먹으면 이 탄산이 위벽을 자극을 주기 때문에 트림도 나고 위가 좀 움직이는 것 같고 해서 소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탄산수를 시켜서 먹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들은 어쨌든 소화 잘 되는 그런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셔야 돼요. 다이어트는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손발이 좀 뭐랄까 근육이 부족하고 또 복부에 비만이 있는 그런 많은 복부 비만의 형태인 분들은 하루에 좋은 음식을 단백질이나 소화 잘 되는 그런 음식들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드시고요. 오전, 오후에 간식도 반드시 좀 드시는 게 좋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복부에 비만이 있고 또 나름대로 지방을 좀 빼야 되겠다는 생각에 피트니스 센터에 끌어가지고 뭐 아주 땀을 흘리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심하게 운동을 한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생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 과도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땀을 흘리거나 숨이 찬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면 더 지치고 몸은 에너지를 더 저장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몸의 시스템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은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건 절대 수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영은 찬물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뺏기게 되면요. 훨씬 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 배에 힘도 없고 또 근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아픈 특히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운동 생각하는 게 바로 수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은 수영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몸의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너무 과한 운동 피하고 수영, 유산소 운동은 좀 피해라. 그럼 뭘 하느냐? 가볍게 산책해 주시면 됩니다. 산책하고 좀 더 이제 근력에 가까운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분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수면에 있어서도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 나는 좀 충분히 자야지 컨디션이 좋아진다. 또는 어떤 사람은 뭐 적게 자도 큰 문제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에너지 생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면의 골든 타임을요.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7시간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7시간이 아니라 8시간, 9시간 주무셔도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무엇보다 에너지 생성이 안 되니까 과로한 어떤 그런 노동이라든지 이런 건 좀 줄이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걸 생활하시게 되면 몸은 피로도 개선이 되고 또 복부 비만은 자연스럽게 복부의 지방은 줄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다는 건강법.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마다 에너지가 이제 다른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 기능과 순환 기능과 비뇨 생식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보면 어떤 친구는 늘 소화 안 되고 손발 차고 피곤해하고 이런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요즘 같은 환절기 되면 늘 감기 달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보면 주위에 똑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도 살도 안 찌고 뭐 굉장히 또 성격도 외향적이고 뭐 이런 이제 친구들이 이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의 기능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유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낮에 자고 밤에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루 종일 노동일을 하는 분도 있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또 자기 다 사람마다 이게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움직이고 이 잠자고 하는 생활 패턴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체형과 또 그 사람이 나타나는 평소의 질병이나 또 증상 이게 다 이제 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방 같은 경우도 그 에너지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요법도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비건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식하면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장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고 에너지가 딸리는 사람이 소식해야지만이 장수한다고 소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에너지 부족하면서 오히려 면역력 떨어지고 오히려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보면 뭐 저탄수화물 고단백, 저탄고단 뭐 이런 요즘 식이요법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이 단백질이 좋다고 파우더 먹고 뭐 잡곡육 먹고 하면 소화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고, 또 보면 최근에 뭐 요즘 피곤하고 하니까 뭐 홍삼을 먹는다든지 또 뭐 흑염소 같은 거 이거 먹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걸 먹으면서 에너지라는 측면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 반짝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그 에너지 가지고 성질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홍삼 같은 경우에 평소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늘 눈에 충혈되고 입이 마르고 또 뭐 전립선 하체 힘도 이런 분들이 기가 다 떴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홍삼 같은 열 건강식품을 먹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더 잠 못 자고 더 문제가 되거든요. 또 우리가 흑염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에너지 순환이 안 돼서 늘 물만 먹으면 붓고 살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흑염소 같은 걸 먹으면 나중에는 몸이 더 비대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이제 순환이 안 되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이제 운동을 내가 비유를 들어도 우리가 허리 아프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운동이 뭡니까? 아마 얼핏 떠오르는 게 수영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수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비대하고 그냥 평지에서 운동하고 하기는 중력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수영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왜냐하면 부력에 의해서 몸을 가볍게 해서 유연성도 기르고 또 물에서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오히려 체지방도 줄일 수가 있고 아주 유산소 운동으로는 최고의 운동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늘 소화 안 되면서 피곤하고 근육량 부족하고 또 마른 복부 비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허리 아픈 경우 많아요. 배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허리 아프면 수영이 좋다는 생각으로 수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찬물에서 에너지를 뺏기면서요. 허리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생활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내 몸의 에너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외모를 보면 예를 들어 말랐은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에너지 생성이 안 되거나 에너지 소모가 많거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은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이에요. 균형이 깨지면 기가 위로 뻗치면서 상기되면서 에너지가 다 발산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성격도 급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한의사들이 보면 환자가 딱 들어오는 걸 보면 굉장히 뚱뚱하고 뭐 예를 들어 비대하다. 저 사람 에너지 순환이 안 되겠구나. 그 순환이 안 되면 몸이 무겁고 아침에 자고 나면 얼굴이 붓기도 하고 손톱 부석부석해질 수가 있고 또 에너지가 몸이 무거우니까 허리, 무릎, 팔다리 뭐 우리 족저근막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지금 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심장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 외모를 보면 이제 에너지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성격,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질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질환 이런 걸 이제 종합하고 또 이제 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게 알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도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책을 통해서 뭐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은 요즘 SNS 검색해보면 사실은 뭐 요즘 뭐 챗 GPT라든지 물어보면 다 나와요. 하지만 그게 이제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게 하고 그 단순한 몸의 원리를 좀 강조를 하고 그걸 이해하면서 생활에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나 좀 쉽게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카이닥이라고 코리안 AI 닥터인데 이제 인공지능 한의사죠. 우리 풀어보면 이제 요걸 책에 사실은 조금 넣었어요. 넣었고 뭐 책에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SNS 검색을 해보면 노비노 건강법이나 검색을 해보면 일반인들 누구나 자기 개인정보 안 넣어도 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 인식 전환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서 해보면 그 내 에너지 생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또 순환은 몇 점이고 균형은 몇 점이고 그래서 당신은 어떤 기능이 가장 큰 문제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식은 어떤 걸 먹고 또 어떤 거는 좀 주의하는 게 좋고 운동도 어떤 운동이 좋고 어떤 거는 또 피하고 또 수면에 있어서도 뭐 어떤 걸 가장 요런 이제 솔루션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카이닥을 활용을 해서 쉽게 그냥 한번 내 몸의 에너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결코 좋은 식사법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는 음식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을 일단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일단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몸에 저장된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지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줄죠.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또 우리 몸의 기능이라는 게 음식을 일단 차단해서 위기 상황을 만들게 되면요. 모든 기능들이 일종의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원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하루를 봤을 때 23시간을 공복을 하고 하루에 한 끼, 1일 1식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두 번째는 16시간을 공복을 해주고 한 8시간 동안에 그 사이에만 먹게 되면 사실은 공복되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또 이제 몸에 저장된 걸 쓰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한 5일은 먹고 이틀은 단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몸에 과잉된 필요 없는 지방도 태우고 또 모든 인체 기관도 한번 활성화시켜서 이제 건강을 찾는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코 이게 건강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요, 모든 기관은요, 사실은 거의 우리가 잠잘 때 이후에는 거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능을 하려면. 근데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뇌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계속 일정하게 무리 없이 들어오는 거하고 갑자기 이틀 정도 그냥 단식을 해가지고 안 들어오고, 또는 하루에도 뭐 1시간만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뇌 세포가 노화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3끼 일정하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가장 모든 인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간헐적 단식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 사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쨌든 좀 뭐랄까 좀 극단적으로 내가 체중을 급하게 좀 빼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뭐 한 번 정도 그런 걸 통해서 몸에 축적된 체지방도 빼고 생리기능도 한번 활성화시키고, 이제 좋은 방법인데, 그냥 이런 정확한 지식 없이 일반인들이 요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비만 관리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 보면 사실은 인체 에너지에 전혀 문제가 없고 멀쩡한 친구가 괜히 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효과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일생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롱텀인데요. 우리가 몇 개월 단기간의 그 몸의 변화를 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천만이죠. 무작정 시작한 간헐적 단식. 어떤 점이 위험할까요?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팔다리는 가리면서 마른 복부 비만이 있잖아요. 중년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배가 자꾸 나오는 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근육은 빠지고 이제 체지방이 자꾸 축적이 되는, 이런 경우 나 뱃살을 좀 빼겠다, 간헐적 단식을 한다, 굉장히 위험하죠.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 이제 다 이제 1차적으로 근육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체중이 좀 줄고 뭔가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단식을 멈췄을 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더 근육이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멈췄을 때는 이제 완전히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기초 대사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몸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에너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중요한 게, 건강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만드는 생성도 중요하고, 또 만들어진 걸 각 기관에 보내주는 순환도 중요하고, 또 생성하고 순환이 이게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고 하나의 어떤 생체 리듬 균형을 맞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딸리면 어떻겠습니까? 에너지가 딸리면 성격이 어떻게 되겠죠? 적극적이 되겠습니까? 소극적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면 방어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내성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늘 피곤한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가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손발이 따뜻할 수가 없죠. 손발이 찰 수밖에 없죠. 그리고 머리도 늘 어지럽고, 또 조금만 소화 안 되면 에너지가 위로 몰리면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흔히 이제 나이가 들면 팔다리는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마른 복부 비만 형태가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체질적으로 심장과 폐에서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너무 몸이 무겁다는 겁니다. 오히려 손도 뻣뻣하고 얼굴도 부스부스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어나서 움직이고 한 30분이든 움직이면 이제 부기도 빠지고 이제 생기를 찾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평소에 에너지 순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00이라는 정상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이 사람은 에너지 순환 기능을 한 80 정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잠을 자게 되면 50, 60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몸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여야지만 이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데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평소에도 이제 몸이 무겁기 때문에 자꾸 눕고 싶어 하고요. 또 숨이 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붓고 전신적으로 이제 전신 비만이 오게 되고요. 또 이런 분들은 순환 대사가 안 되면서 체지방이 이제 우리가 인바디 검사나 이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체지방이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근데 질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몸에 체지방이 늘어나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심장, 또 중풍, 또 몸이 무거우니까 허리, 뭐 무릎 이런 발목 같은 관절염, 뭐 심지어는 이제 암도 사실은 비만이 이제 체지방이 과잉되는 게 원인의 1위 정도로 이제 모든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균형 같은 경우는 자연의 에너지 리듬에 타지를 못하고 밤이 되면 에너지가 아래로 다운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에너지가 위로 치솟게 되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겠습니까? 잠이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밤이 되면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뇌도 안정이 되고 세포들이 다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가 위로 뻗치면서 각성이 돼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건 뭐 불면뿐만이 아니라 기가 위로 뻗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 어깨가 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도 건조해지고 입도 마르고 또 심하면 귀에 소리도 나고 성격도 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자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체는 빈약해지면서 오히려 상체만 좀 이렇게 비대해지는 오히려 상체 비만 형태가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너지 균형이 깨졌다는 거는 자연의 에너지 낮에는 상승하고 밤에는 안정이 돼야 되는 이 균형이 깨진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실은 정신과 질환들이 많아요. 요즘 특히 뭐 별로 기분이 좋은 일도 없고 굉장히 생활 자체가 무미건조하면서 뭐 짜증도 많이 나고 또 우울해지고 또 심지어는 공황장애니까 이게 다 사실은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지금 못하고 있다 내가. 응? 그 원인은 대표적인 게 잠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가 끌어올려지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기분 나쁜 얘기를 듣는지 이러면 에너지가 딱 정체가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흐름이 깨지게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유발하게 되죠.